네, 이번 시간은 재계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아보는 재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한 기업 관련 드라마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듯한데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참 재미있게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와 함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영 승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연히 드라마 보셨겠죠? 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요즘에 월드컵도 뜨거운데 월드컵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지금 지난주에 못 본 네. 거를 어제 이어서 이제 쭉 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실제인지 예. 드라마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들이 그 과거에 존재했거나 네. 또는 현재 있는 그룹들 여러 개를 약간 섞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예. 짐작을 또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 일단 뭐 이런 거 잘못했다가 또 논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걸 대비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큰 틀은 그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만들었다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주인공인 그 송중기의 그 할아버지가 만든 순양그룹은 순양그룹이죠. 예, 네. 순양그룹은 지금 뭐그 삼성그룹을 기본으로 해서 그 여러 회사들을 살짝 섞은 것으로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많은 예. 분들이 아마 뭐 삼성하고 네. 비슷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진양철 회장은 그 삼성의 창업주인 그 이병철 창업회장과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그 이건희 회장을 합친 인물로 보여지고요. 예. 예, 이병철 회장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별세했는데 자동차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 직접 사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삼성의 자동차 사업은 그 이건희 회장이 1992년부터 상용차를 시작으로 뛰어들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1987년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부터 그 송중기 씨가 이제 막내 아들로 다시 환생을 하면서 그쵸. 예, 에피소드가 전개가 되는데 이미 그때 순양그룹은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삼성하고는 다른 설정이죠. 좀 다른 네. 시대적으로 좀 맞지는 않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병철 창업회장은 그 8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4남매입니다. 사남매만 나오는 거죠. 물론 뭐 드라마가 복잡해지는 것도 그 그쵸,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면 배우가 안 많으면 되니까요. 또 이제 네. 캐스팅비도 더 들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이제 감안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진양철 회장의 큰 아들인 진영기 부회장은 그 이맹희 CJ그룹 그 명예회장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차남인 진동기 사장은 그 세양그룹 이창희 회장과 좀 비슷한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진양철 회장의 네. 그 드라마 대사들도 네, 과거에 좀 화제가 됐었던 뭐 네.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의 그런 뭐 멘트를 좀 따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걸 많이 활용해서 또 이제 실제감을 더 주고 있고요. 예, 예. 또 계속 살펴보면 그 진양철 회장의 딸이 있는데 그거는 그 신세계 그 정영진 부회장의 모친인 그 이명희 회장과 비슷한데 네. 그 남편이 이제 정치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명희 회장의 남편은 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그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요건 또 설정이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죠. 예. 예.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는 서울시장이 됐죠. 네, 서울시장이 네. 됐죠. 예, 그럼 또 오세훈 시장을 또 이제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네. 그 주인공은 지금 저 넷째이자 삼남의 차남으로 나오는데 삼남이었던 사람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삼남은 그 이건희 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은 아들이 한 명입니다. 아들 한 명에 딸 두 명인데 거기는 이제 삼남이 아들만 둘로 나오는데 네. 네, 그건 좀 다른데 또 이제 한 명은 이제 별로 경영에 관심이 없고 송중기만 관심이 있다고 따져보면 그 막내 아들인 진도주는 그 이재용 회장과 가장 유사한 위치에 있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밖에 뭐 다른 그룹들도 많이 나오는데 대형 그룹이 나옵니다. 네. 여기- 저는 현대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 그룹이 맞고요. 그 이제 정주영 회장처럼 거기 대형 그룹 회장도 뭐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그런 느낌이 예, 있죠. 피남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네, 그 평소에 그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한도제철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네. 요거는 이제 한보철강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진자동차라는 회사가 또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기아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름 하나씩 따서 한보 대신에 한도, 기아 대신에 아진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그 한보철강은 나중에 그 당진제철소만 그
현대제철에 인수가 되고 이제 법정 관리하다 결국 청산이 됐고요. 기아자동차도 그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뒤에 그 기아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예. 드라마는 그 역사적 사실 기반으로 그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조금 다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보철관과 기아차는 현대차그룹이 인수를 했는데요. 그 비슷한 이미지인 한도제철과 아진자동차는 순양그룹이 인수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쵸. 그건 이제 실제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근데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기 전에 삼성이 여러 차례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아. 예. 실제로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 예. 네, 뭐 결과는 달랐지만. 결과는 달랐지만 네. 인수를 시도했고, 그 삼성그룹은 이제 무노조 경영 원칙으로 유명했는데 기아자동차 이미 그때 노조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자동차 산업에 애착을 보였는데 뭐 삼성이 다 해먹냐 그런 네. 비난과 그 정치권과 경쟁업체 견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 좀 비슷하고 네. 어떤 부분 좀 다르고 너무 그러네요. 똑같으면 이제 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건요. 뭐 이번 드라마 정말 소위 뭐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드라마 성공하면서 뭐 관련한 그 주들도 뭐 상당히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를 제작한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요. 그 전에 뭐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예, 좀 조그만 이제 제작사였는데 드라마가 시작되고 나면서 그 무려 주가가 50% 폭등을 했고요. 일주일 만에 네, 폭등했죠. 일주일 만에요. 예. 예. 지금은 약간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그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그 JTBC 계열 그 제작사가 있는데 여기도 예. 이제 같이 그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체성을 현재 갖고 JTBC에서 있어서. 방영이 예.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영향을 예. 받았군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약간 오름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레몽레인의 대주주인 그 위지웍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콘텐츠 플랫폼 기업 미스터 블루와 그 일본의 판권을 갖고 있는 코퍼스 코리아도 그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예.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당시에 그 에이스 스토리와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네. 예.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본 회사도 있습니다. 관련주인데 혜택을 네. 별로 보지 못했다고요? 그 위지역 스튜디오하고 레몽레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28일 어제 종가가 첫 방영일인 18일보다 오히려 그 떨어져서 그 대조를 이거는 보였습니다. 또 왜 이렇게 예. 네, 떨어졌을까요? 주식시장 잘 모른다는 게 이게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국내는 물론 그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OTT 라쿠텐 비키가 현재 그 50개국에서 1위에 올랐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영어 제목은 리본 리치인데 서비스 시작한 지 5일 만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 그 5개 대륙 5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에서도 인기를 끌고 맞습니다. 있다.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 여기뿐 아니라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그 방영 중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기몰이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앵커께서는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로 보시는지, 재밌으니까요. 뭐 어떤 점이 재밌나요? 송중기가 나오니까요. 송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대기업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뭐 네. 좀 비춰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K-팝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외국에서 보면 좀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큰 기업들이 많은가 좀 신기해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런 소식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분당에 땅을 사놨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네. IMF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으면 부자가 돼서 이런 네.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걸 이제 살짝 이제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마 큰 인기를 얻지 않나. 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생각은 했었죠. 과거로 네. 돌아가면 땅을 먼저 사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지르시고 네, 투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뭐 경제 방송이니까 계속 네. 드라마 얘기만 할 수는 없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의 경영 승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뭐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에서도 뭐 그대로 비춰지는데 네. 경영 승계를 받기 위해서 네. 치열하게 형제끼리도 뭐 피도 네. 눈물도 없이 싸우잖아요. 뭐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드라마가 뭐 보면 이게 현실을 바탕으로 만든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뭐 네. 현실을 못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도 네,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그
대기업에서 뭐 경영권 분쟁 뭐 흔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효성그룹을 들 수가 있는데요. 효성그룹이요. 네, 그 효성그룹은 그 조홍재 회장이 창업을 했는데 이분이 또 이병철 회장과 함께 그 삼성물산을 만들었던 분이고요. 처음에 부사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제일제당 사장을 지내면서 삼성맨으로 일하다가 효성물산을 갖고 나오면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예, 이후에 그 나일론과 중화학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영역을 넓혔고 장남인 조성래 회장이 물려받아서 이세 경영까지 잘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남인 조영래 회장은 또 이제 한국 타이어로 독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순탄히 갔는데 그 조성래 명예회장은 그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셋 다 똑똑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한 명이 잘 가고 뭐 한 명이 못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세 명 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닐 정도로 뭐 자식 농사 잘 됐다 그런 평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오히려 이제 네. 독이 된 셈인데 다 똑똑하니까 서로 네. 이제 그룹을 물려받으려는 형제 그런, 난이 발생했죠. 네, 예. 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차남인 그 조현문 부사장이 장남인 그 조현준 지금 현재 회장이죠. 그다음에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을 고소를 하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지금 그 3세 경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계에서는 그 국제 변호사인 그 차남 조현문 씨가 그 검찰 수사에 각종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그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효성은 뭐 이제 어쨌든 뭐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긴 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그 뒷정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앙금은 뭐 밖에도- 다 풀렸나요? 네, 형제 아직 안 간에? 풀렸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형제뿐 아니라 남매 간의 경영권 아. 갈등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일단 네.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2018년 그 강성구 대표가 주도하는 사모펀드 KCGI가 그 대한항공 그룹의 그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 지분 매입을 시작하면서 그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결국 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하고 KCI 그다음에 반도그룹 그다음에 조현아 부사장 그 여동생인 조현아 부사장이 연합을 하면서 지분 경쟁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심화됐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면서 그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조원태 회장의 우호적인 LX그룹에서 그 반도그룹이 보유했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식이 됐습니다. 예. 네, 이처럼 그 형제뿐 아니라 그 남매 간의 경쟁을 하는 경우는 그 범 LG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 아오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도 뭐 최근까지 그 경영권 분쟁이 치열했었는데요. 구지은 부회장과 그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경쟁을 했었습니다. 아오홈은 그 2000년 1월에 그 LG유통의 식품 서비스 부문이 그 독립을 하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주로 식자재 유통과 그 단체 급식을 맡고 있습니다. 아오홈은 그 LG의 창업주인 그 구인의 회장의 셋째 아들 구자학 회장이 창업주인데 부인인 이숙희 여사는 또 그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의 셋째 딸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렇게 혼맥이 또 얽히죠. 예. 그다음에 구본성 부회장은 그 구자학 회장의 장남이고요. 그 구지은 부회장은 막내이자 셋째 딸입니다. 참고로 구지은 부회장의 언니인 구명진 씨는 그 최근에 그 자회사 M&A를 추진해서 화제를 모았던 그, 네. 그 뭐냐 메리츠 금융그룹의 그 회장의 또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예. 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부인이 구명진 씨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혼맥이 얽히죠. 예. 아무튼 그 구본성 전 부회장과 그 여동생인 구미연 이사가 함께 그 아오홈 경영권을 놓고 구지은 부회장하고 그 경쟁을 했었는데요. 두 사람의 지분을 합치면은 58.26%나 됩니다. 예. 그래서 경영권을 행사 못하면 이제 매각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구지은 부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해서 그걸 이제 저지를 했습니다. 아오홈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그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그 이사회 이사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데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예. 지분 매각이 무산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이사회를 장악한 그 구지은 부회장이 그 아오홈 경영권을 지켜냈습니다. 예. 이 밖에 그
동업자끼리도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LG그룹하고 GS그룹, 그 허씨일가가 그 되게 자연스럽게 별 잡음 없이 분리가 네.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재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보통 탈이 모범 나게 사례로 생겼는데. 꼽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고려아연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 최윤범 부회장과 장영진 영풍그룹 회장이 그 지분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 영풍그룹은 그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70년 넘게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려아연을 놓고 지금 경쟁하면서 결별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고려아연 경영권 문제는 그 우리 그 풍문레이더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전개하는 상황에 따라 다룰 예정이어서 예. 예, 계속 예의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네, 예. 맞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뭐 효성, 한진, 네. 뭐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서 워낙 뭐 시끄러웠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뉴스에서 다 접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용하게 지나가면 네.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예. 좀 조용하게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네. 그룹이나 기업들도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비교적 순탄하게 경영권 작업, 승계 작업 하고 있는데 예. 하나그룹의 경우 그 삼세인 김동관 부회장이 그 사실상 지금 회장 역할을 하면서 뭐 3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아직 지분 같은 건 이제 넘어가는 건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뭐 그 하나그룹을 지금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지난번에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도 그 김동관 부회장이 그 김승용 회장 대신해서 하나그룹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예. 장남이죠, 장남. 네, 맞습니다. 예. 하나그룹은 효성그룹과 마찬가지로 그 뭐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평이 있었는데 특히 그 김동관 부회장이 장남인데 그 굉장히 그 특출납니다. 그래서 예. 뭐 동생들이 그 뭐 넘보지 못할 정도로 예. 그런데 또 나름 정리도 잘 해놨어요. 또 예.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그 하나의 주력인 그 방위 산업을 비롯해서 화학, 태양광 등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은 이제 앞으로 금융 부문을 맡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막내인 김동선 전무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의 승나 대표로 나가기도 했는데, 네. 이 김동선 전무가 유통 호텔 리조트를 그 물려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3분할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S그룹도 지금 3세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LS그룹도 약간 특이한 게 그 구인의 LG 창업주의 동생들인 구태회, 구평회, 그 구두회 회장이 함께 만든 그룹입니다. 네. 삼형제가 함께 만들었는데 뭐 조용히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아워홈 같은 예외도 있지만 그래도 LG 쪽은 약간 좀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예, 뉴스에 많이 LS그룹 안 나오면 순탄하게 네, 잘 진행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2003년에 LG그룹에서 분리가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2005년에 LS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LS그룹은 2세 경영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창업주의 그 세 분의 장남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았었고요. 예. 하지만 그 2022년 고장홍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자녀들이 그 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일단 그 구태회 회장의 손자인 구병규 LS전선 부사장이 사장으로 최근에 승진을 했고요. 구평회 회장의 손자이자 구자열 회장의 장남인 구동희 이원 대표이사 전무가 또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뭐 구본혁 에스코홀딩스 사장과 구본권 LS M&N 전무도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뭐 비교적 조용히 지금 3세 경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KCC 그룹도 그 올해 초에 그 정상영 명예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장남인 정몽진 회장이 건자재와 도료, 실리콘을 주로 하는 그 KCC를 맡고 그다음에 차남인 정몽진 회장은 판유리와 인테리어 사업이 주력인 그 KCC 글라스를 맡았고요. 예. 삼남인 그 정몽윤 회장은 KCC 건설을 맡는 것으로 그 2세 경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실 네. 경영 승계라는 것이 네. 자식에게 경영을 물려주고 부를 되물림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부 대기업들에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네.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기업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삼성그룹인데요. 그 이재용 회장은 그 부회장 당시에 2020년 5월에 예.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더 이상 그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삼성은 앞으로 성별과 학별 그 목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된다 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삼성 경영권 문제였지 않습니까? 뭐 관심사기도 했고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이제 네, 예, 그렇죠. 뜨거운 관심거리였는데 3세에서 끝이 날 수 있을지는 네. 뭐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일단 더 이상 논란이 되도 않겠다고 예, 예, 다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 회장이 또 이 3세 경영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뭐 태어나 보니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병철 회장의 네. 손자였고 이건 회장의 아들인데 뭐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아 네. 예, 실제로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구속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벌써 이재용 회장은 그 두 번이나 지금 그렇죠. 영어의 몸이 된 바가 있는데 이런 고통 겪으면서 이거 예, 자식들한테 이렇게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예. 게 이제 예, 생긴 것 같습니다. 예. 3세까지 가면서는 좀 많이 인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3세 경영을 맡게 되는 오너들의 네. 생각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뭐그 상속세 이런 문제 때문에 매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실제로 자식들이 있더라도 전문 경영 체제를 도입해서 예, 그룹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에셋 같은 그런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